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제가 요즘 갭투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갭투를 권장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이 와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갭투를 통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탁구 열심히 치고 왔는데 오전에 탁구를 친 날은 이제 뭐 98점, 100점 만점에 98점 가까이 되고, 탁구를 못 친 날은 아쉬워서 96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실제 막 그 항목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본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이면 거의 이 세상에 대해서 뭐 불만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랬냐? 아니에요. 2년도 안 됐을걸요. 제가 갭투하기 직전에는 전혀 몰랐던 세계, 어떤 신세계라고는 할까요? 제가 몰랐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뛰어들고 나서 제대로 이제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구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물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로 제가 투자한 그 37평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작년에 투자할 때. 뭐가요? 전세가 3억 5천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가 6억입니다. 3억 5천에서 6억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2억 5천에 갭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전세를 주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세를 주게 되면 6억에 이제 전세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 2억 5천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2억 5천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뭐 48평이나 58평 잘 봐서 투자를 이제 재투자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인데 지금 7억 5천에 전세 가능하잖아요. 그죠? 58평 10억짜리 집인데 7억 5천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차익, 그러니까 3억 5천에 전세 작년에 3억 5천에 전세를 줬는데 그거를 다시 전세를 놓으니까 6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5천에 차익이 생긴 그 2억 5천을 다시 투자를 해서 58평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0억짜리. 그럼 제 자산이 10억이 느는 거예요. 그죠? 부채도 자산이니까. 사람들은 2억 5천에 대한 차익, 그 2억 5천에 대한 것만 자산으로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이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자산 가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10억이 10억. 10억에서 이제 뭐 반띵해서 5억 정도 담보대출을 내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 5천밖에 투자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게 된다면 내가 새로 전세를 줘서 2억 5천 차익이 생겨서 그걸로 58평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고, 내가 나중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5억의 대출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내가 이제 그걸 주택연금으로 살아가게 되면 한 200만 원은 넘게 나오겠죠. 그죠? 58평이니까. 27평이 뭐 1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58평이 이제 2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갭투를 제가 계속 권장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라고 하니까 노인 빈곤율 해소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일산 백마마을, 제가 강촌마을이나 백송마을, 이 백마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왜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 것 같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 되면 아파트 사전 청약을 하겠죠. 그죠? 3기 신도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죠? 그 1600명밖에 뽑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정말 열받아서 아파트 사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전세 수요도 모자라는데 전세 살다가 열받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지금 이 일산 동구가 벌써 21% 가까이 올라서 올해만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벌써 6개월.
지금 한여름입니다. 그런데 냉방이 너무 빵빵하게 잘 돼서 지금 긴팔을 입고 있는데 냉방병 걸릴까봐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오전에 탁구 치고 와서 이렇게 여유 있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갭투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지금 벌지 않아도 아파트, 제가 투자한 그 아파트들이 3, 4, 5단지 아파트 그 여러 채들이 지네가 알아서 열일해서 돈을 저한테 벌어다 줄 거기 때문에 아까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3억 5천 전세였는데 지금 다시 전세를 주면 6억이라고 그래. 2억 5천이 남아서 그 2억 5천을 저는 재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만약 다시 이제 전세를 놓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 처음 갭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세를 다시 놓으면서 다시 갭투를 해서 다음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갭투가 저한테 자산 가치를 계속 늘려주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 한성부동산에서 경제적인 수익도 괜찮지만 이것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열일해서 더 많이 버니까 계속 갭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 동영상 이어서 간단하게 갭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금 이 한여름 이제 때학볕 때 지금 매미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도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출 기내가 규제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9억대 이하, 6억대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계속 규제했던 대출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열받아서 더 이상 이제 전세 못 살겠다, 이사 못 다니겠다라고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예전보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 26조나 풀린답니다. 올해 말, 아니, 그렇죠. 올해 말부터. 근데 창명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26조라는 것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돈이 풀리게 될 텐데 그게 아파트 가격을 과연 어떻게 밀어 올리느냐 그것도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거래를 이제 뭐 조사하겠다 이 차원인데 사실은 세금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또 전월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아파트 가격, 특히 일산 백마마을, 백석마을, 강촌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뭐 대선 후보자들 쌩 난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파트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막 내걸 텐데 하다못해 100만 원씩 기본소득 주겠다잖아요. 누군가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되면 100만 원씩 주겠답니다. 청소년은 뭐 2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제가 보다 활성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선이 되면 대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내년 뭐 초부터 뭐 대선 때문에 풀린 돈도 어마어마할 거고 대선 부동산 공약들의 남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 가격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공급은 없는데 계속 열받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대선 주자들은 계속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게 될 거고 그럼 영향이 또 커지겠죠. 그죠? 또 임대차 3법 만기가 도래합니다. 내년 뭐 8월 정도 되면 임대차 3법이 이제 딱 계약 갱신 청구한 사람들이 8월 되면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손님을 받을 때 집주인들이 올려서 받을 거 아닙니까? 실 거래 가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살 때 37평이 전세가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6억이니까 저도 6억을 받겠죠. 그죠? 내년에 이제 다시 그걸 재계약한다고 하면 새로 손님이 와서 전세 손님을 내년엔 7억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임대차 3법 이제 도래와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비싸질 것 같습니다. 뭐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일산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갭투에서 좀 자산 가치를 늘려서 여러분이 좀 부자 되는 기본적인 어떤 터전을 마련해 뒀으면 하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GTX도 아니고 일산 소사선입니다. 일산 소사선이 이제 23년도 1월에 그것도 정초에 이제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빵빠레 울리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발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아무 짓을 해서, 특히 갭 투자를 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터닝 포인트가, 행복 지수가 98점, 100점 만점에 98점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2년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행복 지수가 98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론 탁구는 그 이전에 이 청소년 센터에서부터 쳤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뭐 굳이 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래도 뭐 80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거의 90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탁구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그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그 요인이 뭐라고요? 갭 투자를 해서 3, 4, 5단지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투자해 놓으니까, 얘네가 제가 노가다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지금 냉방이 빵빵하게 돼서 지금 긴팔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그냥 사실 놀다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 가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은 퇴근하고 없습니다. 지금 대낮인데 뭐 3시인데도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퇴근하고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죠? 이 근로소득도 만만치 않지만 지금 계속 제가 그 내부망 보니까 한성부동산이 계속 거래 완료 찍더라고요. 그 끊이지 않고 그 빨간 거래 완료 그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한성부동산은 계속 매주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본소득이,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했었던 그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그 3, 4, 5단지 그분들 덕분에 뭐 지금 이 장사가 잘 안 돼도 3시에 문을 닫고 퇴근을 해도 오전에 탁구를 치고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제발 여러분도 갭투를 해서 자본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월급만큼 이루어지면 근심 걱정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98점이 될 수 있었겠죠. 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 여건이, 저도 돈이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라 다 빌려서 차용해서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한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 이자보다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몇 억이 올랐으니까, 한 채당 몇 억이 올랐으니까 굉장한 거죠.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걱정거리가 없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돈이 어느 정도 불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한 거예요. 근데 노후도 이제 걱정이 덜합니다. 그 오늘 생각한 게, 야, 국민연금 그 연금을 좀 더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기에 수령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조기에 수령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왜 조기에 수령을 생각했냐면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몇 년 뒤에 가서 타는 것보다 그냥 제 용돈으로
미리 타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자산 수익이 있기 전에 이 3, 4, 5단지에 막 아파트를 여러 채 투자하기 전에는 믿을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 확 바뀐 거죠. 그죠? 180도 바뀐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타먹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용돈을 타서 조카들 막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까? 또 요즘 막 이렇게 여행 다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서 사람이 많은 곳은 일부러 가진 않습니다. 다만 콘도에 가서 그냥 쉬었다 오는 건데 가서 맛있는 거 맛집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 근처에 계곡 있으면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놀다가 오는 정도인데 그래도 그것도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요즘은 상추 철이 이제 지나서 주말농장에 자주 가지 못하고 여름 상추를 심었는데 땡볕이 너무 가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농장 가는 것도 낙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